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내 자신이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놀랐다.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기묘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위눌림이라는 현상은 많은 이들이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위눌림은 실은 잠을 자고 있는데도 내가 착각을 해서 깨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해석에 동의하는 바였고 거기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만약 가위에 눌렸을 때 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었고 흥미가 생겨서 내가 자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가위에 눌리는 순간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전에 카메라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자는 동안 가위에 눌리면 일어나서 카메라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위를 자주 눌리는 것도 아니었기에 한두 달가량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때가 옵니다. 그날은 특별히 지친 것도 아니었고 가위에 눌릴 거라는 예감도 없었기에 평소처럼 잠에 들었던 터였지요. 하지만 잠에 들고 4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에 가위에 눌릴 때 느껴지는 특유의 기분 나쁜 감각이 덮쳤습니다. 곧바로 의식이 돌아오고 몸이 딱딱하게 굳었고 드디어 가위에 눌렸구나 느끼며 흥분하는 한편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감정이 마구 뒤섞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단순히 가위에 눌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현상을 지속시켜 기록으로 남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위에 눌려 있지 않으면 동영상을 틀어도 잠시 지나가고 별거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몸을 안정시키지 않으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왠지 묘하게 냉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가위에 눌리고서 그렇게 5분가량을 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오고 슬슬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가위에 눌리는 것 말고도 계획이 하나 더 있었지요.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소리를 힘껏 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힘껏 소리를 지를 경우 그것을 찍은 영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상상만 할 뿐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가위 눌림 끄트머리에 온 힘을 쥐어짜내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봅니다. 자신의 감각으로는 확실히 소리를 질렀다는 느낌이었지요. 그와 동시에 힘이 다했는지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더니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묘하게 몸이 나른했고 그토록 기력을 쥐어짰으니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당장이라도 찍어놓은 영상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우선 출근이 급했기에 퇴근 후에 확인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드디어 어제 찍은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두근두근대며 기대했지만 그래봐야 어차피 자고 있는 모습이 찍혀있는 것 뿐이겠지요. 다만 소리를 질렀던 시점의 영상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카메라를 PC에 연결하고 파일을 확인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보통은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은 일련 번호의 형태로 저장되는데 카메라 안에는 며칠 전에 찍고 지우지 않았던 실험용 동영상 몇 개와 어제 찍은 동영상 파일만 있어야 했는데 폴더 안에는 완전 이상한 이름의 파일이 30개나 있었고 확장자도 없고 더블 클릭해봐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삼아 이름을 바꿔서 동영상 확장자를 붙여봤지만 재생할 수 없는 파일이라는 창이 뜰 뿐이었지요. 어쩔 수 없이 그중 유일하게 동영상 형태로 저장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과 저장일로 미루어 보니 어제 찍은 영상인 듯했고 재생이 시작되고 내 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촬영 시점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내 발끝에서 내려보듯 찍혀 있었고 화면 아래쪽이 발 쪽이고 화면 위쪽은 머리 쪽이었지요.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계속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듯 당황합니다. 동영상의 재생 시간이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 4시간 남짓입니다. 분명 내가 잠에 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을 감안하면 7시간 정도 분량이 촬영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계속해서 배속 재생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사이에 침대에서 종종 뒤척이거나 미묘하게 움직일 뿐이었고 딱히 큰 변화는 없었지요. 동영상이 중후반 정도 재생될 무렵까지
계속으로 영상을 틀었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내 감으로는 이 무렵에 가위에 눌렸었고 가위에 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그 부분부터 정상 속도로 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재생 시간이 3시간 30분을 넘어갈 무렵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뒤척이며 몸을 돌리다 그대로 멈춰버렸고 오른손을 하늘에 올린 채로 몸이 굳어 있는 것이었지요. 당황해서 재생발을 확인했지만 재생 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화면 속에 나는 부자연스럽게 팔을 공중에 든 채로 일시정지라도 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가위에 눌렸을 때의 모습인 걸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에 가슴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가위 눌림은 단순한 뇌의 착각이 아닌 걸까? 설마 실제로 몸이 경직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른 채로 그저 멍하니 동영상만 바라만 봅니다. 그렇게 몸이 굳고 나서 3분가량 흘렀고 화면은 여전히 똑같았다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위화감은 뭘까? 의문을 느끼고 있을 무렵에 문득 깨닫게 되었지요. 자고 있는 내 발밑, 이불 속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느린 움직임이었기에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분명히 내 몸이 아닌 무언가가 내 발 밑에 있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움직이며 검은 부분 외에 하얀 부분도 영상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머리카락과 이마 같았고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내 발 밑에 이불 속에서 거꾸로 천천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꺼야 한다 라고 생각했지만 어째서인지 동영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동영상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것처럼 정지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이불에서 반쯤 빠져나와서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두 눈에서는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카메라 너머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를 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와 이상한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계속 보다가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저 얼굴이 전부 나오면 끝장이라고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제발 멈춰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마음속으로 계속 소리쳤습니다. 결국 동영상의 재생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멈추지 못하고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저 얼굴이 다 나타나기 전에 동영상이 끝나기만을 빌던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화면 한 구석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카메라 스위치를 눌러 녹화를 정지시켰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화면에 찍힌 그 사람은 바로 나였고 화면에 나타난 나는 무표정인 채로 카메라에 손을 뻗어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것을 보자 공포와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자 이미 아침이 되어 있었지만 모니터 속의 카메라 폴더에는 어제 봤던 동영상 파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꿈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 그 동영상을 다시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에 바로 동영상을 지우고 카메라도 팔아버립니다. 그날은 도저히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서 회사마저 쉴 정도였지요. 그날 내가 봤던 것은 도대체 뭐였을까? 녹화를 중지시킨 것은 분명히 나였지만 내 기억 속에는 결코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내가 녹화를 멈췄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침대 위에는 또 다른 내가 누워 있었고 그리고 이불 밑에서 나타나던 그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이후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건물 틈새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 지난해 여름 일어난 일입니다. 한밤중에 편의점에 가려고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을 걷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1m 정도 크기의 틈새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곳에 틈새가 있었나 싶었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던 터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빠른 걸음으로 또각또각하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꽤 서두르는 듯 했기에 길 가장자리 쪽으로 걸음을 옮겨 추월해서 지나갈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바로 뒤까지 들려왔던 발소리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고
도중에 어디 빠질 길도 없고 그렇다고 집 한 채 없는 빌딩 숲이었습니다.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아까 그 틈새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뭘까 싶었지만 저 사람도 틈새 아니 신경 쓰이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편의점으로 향하려던 터였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주저도 없이 틈새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갑작스런 모습에 흥미가 생깁니다. 혹시 지름길이라도 있는 건가 싶은 생각에 다시 돌아가 틈새 안을 봤습니다. 하지만 안은 그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까지 칠흑 같은 어둠만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그뿐 아니라 금방 전 여기로 들어섰던 여자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 기분이 나빠져서 나중에 날이 밝으면 한번 다시 와보자 하는 생각만 하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갑니다. 다음 달에 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어서 역으로 향하던 와중에 어제 그 틈새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을 의지해 찾아보니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곳에 틈새가 있었지요. 아직 약속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기에 일단 그 틈새 안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틈새 안은 입구에서 고작 2m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 벽이 있어서 앞으로 지나갈 수 없는 구조였고 벽에 혹시 문이라도 붙어있나 싶었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고 있자니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막차가 끊길 시간이었으니 새벽 1시를 넘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이런 시간에 웬 아이인가 싶었지만 어차피 생각 없는 부모가 데리고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걷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보았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들어간 것은 오늘 낮에 봤던 그 틈새였던 것입니다. 서둘러 아이가 있던 곳까지 달려갔지만 역시나 낮에 봤던 그곳이 맞았지요. 그리고 셔터가 내려진 양쪽 건물과 주변 분위기로 전날 여자가 들어갔던 곳도 틀림없이 여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분명 낮에 확인했을 때 이 틈새는 들어가자마자 벽이 나오는 막다른 골목이었을 텐데 딱히 다른 통로 하나 없는 곳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에 틈새를 들여다봤습니다. 역시나 그 안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려웠기에 근처에 있던 작은 돌을 틈새에 던져봅니다. 안에 벽이 있다면 보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돌이 벽에 맞는 소리는 들릴 테니까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돌이 벽에 맞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예 돌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분이 나빠져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돌을 던지려고 했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돌을 줍기 위해 막 허리를 굽혔을 때였지요. 그러자 누군가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어두운 틈새 안에서 손이 불쑥 튀어나와 내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소리를 치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손은 믿을 수 없이 강해서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나를 틈새 안으로 질질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고 나는 필사적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손에 저항하며 다리를 빌딩 벽에 걸치고 드러누워 버텼습니다. 하지만 손의 힘은 너무나 강해 조금씩 안으로 질질 끌려 들어갑니다. 문득 반대쪽 빌딩을 보니 근처에 철제 간판 같은 게 있었고 온 힘을 다해 그 간판을 잡고 그 간판으로 손을 후려쳤습니다. 팔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일이었지만 눈앞에 일어난 것은 전혀 예상 외의 일입니다. 간판이 얇고 날카로웠던 탓에 간판에 맞은 팔이 그대로 잘려나간 것이었지요. 갑자기 끌어당기는 힘이 사라진 탓에 그대로 도로 반대편까지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하지만 팔에서 잘려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은 여전히 강한 힘으로 내 팔을 잡고 있었고 나는 미친 듯이 옆에 있는 가로등에 나를 잡고 있는 손을 마구 내리쳤습니다. 내 팔도 부딪혀서 아팠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10번 정도 부딪혔을 무렵에 우드득하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니 손이 떨어져 저 멀리 날아갑니다. 나는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기서 도망쳤습니다. 나중이 되어 냉정히 생각해 보고서야 느낀 것이었지만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떨어진 손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는데도 사람의 손이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팔에서 손이 잘려나갔을 때도 피는 한 방울도 나지 않았지요. 그 후부터 밤중에는 그 길을 다니지 않게 됩니다. 낮이라면 괜찮겠지만 더 이상 밤중에 그 길을 지나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틈새는 무엇이었는지, 여자와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작년에 실제로 겪은 일이었습니다.